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 좀 문의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흥시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아직 뭐 정확한 건 날짜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11월 23일이거든요. 목욕탕으로 쓰고 있나 봐요. 사우나로 쓰고 있는데 이 물건을 좀 어느 분께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입찰 들어가면 되냐 안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근린상가이고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820에 3번지 부석프라자 6층에 맨 꼭대기층에 있어요. 여기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맨 꼭대기층에 요게 이제 사우나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나로 쓰고 있는데 아직 뭐 다른 것들이 뭐 임차인도 아직 뭐 제대로 이제 구독션에서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봤어요. 문건 송달 내역을 보니까 아직 구독션에는 다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구독션 임차인 뭐 누구누구 뭐 임차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문건 송달 내역을 보니까 임차인은 있는 것 같고, 아직 구독션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가 않았어요.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물건만 신건으로 나왔어요. 감정가는 20억인데 272평이에요. 272평. 감정가 20억에 272평. 사우나로 쓰기에는 뭐 딱 뭐 큰 거죠. 작은 평수는 아니죠. 사우나로 쓰기에는. 그죠? 뭐 거기에는 뭐 사우나로 쓰기 여러 가지 뭐 목욕탕도 있을 수 있겠고, 사우나실도 있을 수 있겠고, 휴면실, 뭐 휴게실, 여러 가지 식당도 있을 수 있고, 그 내부에요. 그러니까 뭐 작은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요 물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물건을 보면 아직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뭐 없고, 보면 근저당이 뭐 군자당 시흥시는 군자당이 참 많이 하네요. 군자당에서 6억 5천 저당권 설정하고, 그 이후에는 뭐 저당권 소유권 이전했고, 뭐 다 압류 임의경매 다 말소네요. 아직 구독신에서니까 여기서 아직 그 신건이다 보니까 구독신에서는 명기를 아직 안 해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다 소멸, 다 맞습니다. 왜 저당권 이하는 다 소멸이니까 특별히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으니까 밑에 있는 건 자동으로 소멸이고, 개인 근저당도 있고 하네요. 자, 그렇게 보면, 자, 일단은 뭐 등기부상에는 일단 아무 문제 없고, 일단 그 문건 송달내역에 보면 임차인 나중에 표시될 거예요. 임차인이 표시될 건데 임차인이 있는 것 같아요. 임차인 있고, 그러면 이제 임차인 뭐 보증금 있을 거고, 임차인이 언제 전입했는지, 사업자 등록이 언제 됐는지 이제 구독션에서 표기를 해주겠죠.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알 수 있지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구독션 물건을 해볼게요. 근데 이 물건을 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 영업을 거의 2년 동안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부도가 나고 영업을 못 하게 돼서 폐업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건물주도 임차료를 못 받으니까, 그죠? 임차료를 못 받으니까 경매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은데,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제 짐작입니다. 그러면 상업시설을 낙찰받을 때는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용도 변경 여부가 가능한지. 두 번째, 뭐 관리비라든가 체납 관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용도 변경. 내가 만약에 이걸 사우나를 그대로 사용할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사우나를 예를 들어서 독서실이나 아니면 모텔이나 아니면 고시텔이나 그런 걸로 바꾸면 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가 건물을 항상 낙찰을 받을 때는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용도 변경을 염두에 두고 낙찰을 받자.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상태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임대를 주려니까 다시 또 그게 경매로 나오고 또 망하고 또 임대 수익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고시텔을 하든 모텔을 하든, 그죠? 아니면 독서실을 하든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먼저 판단해보고, 정말 수익성이 날 것 같다, 용도 변경이 다른 내가 원하는 다른 목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경매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의 특히 상가 건물의 가치는, 저는 그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용도 변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 교재 보면, 자,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어,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고 건축물 대상 기재 변경 사항이 있고, 건축물 대상 기재 변경 사항 신청 없이 뭐 용도 변경 가능한 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차. 그죠? 상업시설 안에서 용도 변경을 할 때 우리가 주차장법을 항상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전문적인 것까지 다 몰라요. 이것은 건축사한테 항상 문의를 하세요. 우리가 어떤 경매 물건을 들어갈 때 건축사한테 항상 먼저 문의를 하고, 아, 용도 변경이 가능하겠다. 내가 원하는 용도로, 그래서 고시텔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독서실이라든가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그런 걸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항상, 다시 한번 쓸게요. 제일 중요합니다. 용도 변경. 용도 변경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경매를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이런 상업시설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보면 이게 지금 아까 사우나로 돼 있잖아요. 사우나로 돼 있으면, 그리고 아까 272평이면 2종 근리는 아닌 것 같아요. 2종 근리는 500제곱미터, 아니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미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 위에 있는 영업시설군인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관련 시설군, 전기 영업시설군, 그다음에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고만 하면 되는데 아래 시설군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는 신고보다는 더 어렵겠죠,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필히, 물론 이 같은 시설군 안에서도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요. 특히 주차장법,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법이 안 맞으면, 또 정화조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용도 지역에 안 맞으면 용도 변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모든 걸 체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 건축사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근린생활시설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근린생활시설군은 500제곱미터 미만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까 272평이면 500제곱미터가 훨씬 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업시설군으로 영업시설군이 있는 것 같아요. 영업시설군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텔이라든가 아니면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타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교재를 보면 이건 조금 좀 생각하고 계십시오. 밑으로 갈 때는 신고사항이고 위로 올라가면 허가사항이다 라는 건 조금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보시면 맨 밑에 보면 그 밖에 시설군부터 해서 여기 이제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군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주거에서 위로 올라가면 뭐라고 했죠? 허가. 밑으로 내려가면 신고. 근데 요런 이게 시설군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종 근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올리 보면 여기 이제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영업시설군 중에서도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여기에 속하는 것 같으니까 뭐 고시원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뭐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추장법이 따로 있으니까 건축사하고 꼭 상담하시고요. 아까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용도로, 타용도로 용도 변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시텔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속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꼭 수익성이 되니까 고시텔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 모텔이라든가 아니면 독서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로 하면 수익이 훨씬 업될 수 있겠죠. 그렇죠? 기존에 경매로 나왔던 이분도, 건물주께서도 이런 용도 변경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경매 물건을 보실 때, 이런 경매 물건을 보실 때도 우리가 항상 이런 거 맨 위에 층에서 뭐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항상 용도 변경을 염두에 두시고 딱 차를 받자. 물론 더 유찰 되겠죠. 더 유찰 되겠는데 지켜보고요. 나중에 아직 안 나온 게 뭐 임차인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관리비 관련된 거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구독자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 저는 앞으로 상가 건물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런 용도 변경을 항상 강조드릴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저랑 뜻이 같다라고 한다면 제 시청을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